자,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선남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은 뭐 일정 뭐 지표가 아주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장 마감한 직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 오늘 살펴봐야 될 것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오늘자 주요 스케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닝이 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발표될 지표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발표된 지표 안에는요. 도시주택 가격 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스티키한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기저효과가 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지표들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마친 이후에 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침체 우려를 키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주는 예상치 상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반대로 예상치가 너무 여태까지 높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었는데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대로 지표가 나와줬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이것 말고도 사실 오늘 발표된 지표 중 하나가 IMF의 GDP 예상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IMF의 GDP 예상치에 의하면 현재 세계 GDP는 아마 저번 달이 아니라 4월 달에 발표한 지표보다 사실 거의 비슷한 식으로 GDP 예상치가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요즘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여전히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GDP 관련해서 예상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번에 4월 달에 발표한 IMF의 미국의 GDP 예상치는 1.3%였는데 이걸 1.5%까지 상승을 시켜주면서 현재 미국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이나 인디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발표한 GDP 예상치와 변함없는 모습을 발표가 이제 IMF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 안 나왔어요? 왜 한국은 말씀 안 해주세요? 한국도 나왔는데 제가 사실 주의 아, 네. 깊게 보지는 알겠,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니까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니까.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샘 알트만, 그러니까 오픈 AI의 창시자죠. 이분이 또 월드코인을 출시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은 샘 알트만이라는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픈 AI를 개발한 사람 중 하나인데요. 자, 일단 이 오픈 AI가 챗GPT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또 이제 샘 알트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했다라는 뉴스가 사실 어제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할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월드코인이라는 게 어떤 코인인지는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월드코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체 형태의 기기로 홍채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기계를 선물 받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홍채 안구를 스캔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에게 월드 코인이 지급되는 형태의 코인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홍채 정보를 가지고 블록체인 세계에 여러분들의 실제 아이디가 아닌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만 쓸 수 있는 월드 아이디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사실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겨주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신만을 대변하는 아바타 같은 느낌으로 월드 아이디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를 인증하신 분들은 매주 이 월드 코인을 지급받는다는 형태의 코인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영국 쪽에서 프라이버시 관련한 부분이 조금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현재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7월 24일 공식 런칭 이후에 바이낸스를 비롯하여 OKX, MEXC를 통해서 여러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마쳤다라는 뉴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 뭐 렌즈처럼 끼는 거인가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체 형태 기구, 여러분들의 홍채 정보를 인식받는다 정도고, 그리고 이 홍채 어. 정보가 블록체인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쓰이게 된다 정도로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거 하시네. 이거 잘 저는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뭐 지금 당장 큰 뉴스는 아니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네, 특이한 일이 좀 알겠습니다. 하고 좋습니다. 자, 중국 부양책 기대감 얘기해 주시죠. 근데 사실 어저께 블룸버그 통해서 전달했던 뉴스가 사실 어제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은 중국의 부양책 기대하지 마라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어저께 갑작스럽게 중국 증시가 급등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갑작스럽게 C웹이 10% 증가하고 니오가 10% 증가하고 이제 알리바바가 5%가량 증가하는 지금 전체적인 중국주가 올라가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록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하나가 삭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여태까지 부동산은 여러분들의 집은 주택은 투자용 자산이 아니라 주거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문구가 여태까지 항상 회의록 내에 달려 있었는데 이런 문구 조치가 삭제되면서 현재 부양 조치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 부동산 분야 등에서 현재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된다. 현재 지금 중국 관련해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전체적인 증시가 중국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볼 텐데 저도 이거 좀 흥미롭게 봤거든요. 테슬라가 저가형 그 모델 2만 달러 정도 되는 이 모델을 인도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테슬라가 투자 의견 하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이번에 어닝콜에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들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대규모 발표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저가형 모델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눈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량 생산에 관해서는 UBS가 언급을 한 것처럼 다음해까지도 아마 제대로 된 대량 생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현재 인도에서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저가용 모델에 대해서 언급이 늘어나고 있는다는 부분들이 현재 투자 심리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최근에 나왔던 어제 제가 발표해드리긴 했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현재 모델 X를 보는 지주회사 X를 이제 트위터를 대신에 쓰기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나쁘지 않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소식이 상당히 좀 헷갈렸던 이유가요. 지난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전기차 가격을 낮춰서 수익성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고 그 당시 이제 뭐 하루에 10% 가까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도에서 이 저가형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24,000달러면 수익성은 또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왜 이겐 또 호재로 또 해석하게 되는 걸까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은 현재 모델이 아닌 이제 앞으로 발표될 다음 세대 모델인데요. 이제 다음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낮은 단가에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이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마진율은 유지한 채로 가격은 낮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저가형 모델 자체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나오게 될 때쯤에는 아마 금리도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된 것 같네요. 어제 꽤 많이 반등했으니까요. 테슬라. 자,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일까요? 근데 다음 뉴스는 제가 사실 내일 FOMC가 예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연준 내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연준 내에 있는 매파적인 분들과 비둘기적인 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블룸버그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보우만 로리 로건 총재는 현재 투표권이 있는 상태로 매파적인 평가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블라드 총재가 나온 상황에서는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가 가장 매파들의 수장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마스 바킨 총재, 제롬 파월, 닐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중립에서 약간 매파적인 성향, 존 윌리엄스, 마이클 바, 필립 제퍼슨, 그리고 패트릭 하커까지는 매파적이지 않고 비둘기적인 중립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 달리 총재, 수잔 콜린스, 라파엘 보스틱, 리사 쿡,
구울수비 총재는 비둘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 비둘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투표권이 없는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투표권이 없는 분들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연준 내에서 발표가 되었던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존 윌리엄스 총재마저도 어떻게 보면 비둘기종이 적인 중립이라고 평가받는 윌리엄스 총재마저도 조금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만큼 패트릭 하커 총재만 조금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만큼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은 낮고 IMF에서도 GDP 예상치를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도 가장 우려가 많았는데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주거비도 올라오는 상황에서 아마 금리 인상을 하지 않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 보여주셨던 화면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위로 가면 갈수록 매파적인 성향이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그 비둘기파적인 성향이고 원의 크기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원의 크기는 영향력을 뜻하는 어,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투표권이 없으신 분, 이제 음, 파란색은 투표권이 있으신 분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림만 놓고 보더라도 매파적인 성향의 영향력 있는 위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당연히 올릴 거고 그리고 좀 발언도 약간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거 염두하고 내일 FOMC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현재 개별주 소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근데 사운드하운드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틀었을 때 그 음악을 듣고 어떤 노래인지 알려주는 앱인데 이제 예전에 이제 구글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앱인데 요즘 들어서는 쓰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현금이 바닥났다라는 이야기가 안 그래도 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혼합 쉘프 오퍼링을 발표를 했고요. 약 400밀리언 달러어치의 언제든지 오퍼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는 움직임이 어저께 장후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휴메니젠이라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마켓캡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재 파산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이 현재 이 주식에 관해서 상장 폐지를 하기로 했다, 퇴출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사운드하운드는 저도 지금도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긴 한데 애플에서 이게 직접 뭐였었죠? 애플에도 그 관련된 서비스가 하나 있던데 그 애플에서도 서비스를 내놓다 보니까 사운드하운드를 저는 요즘에는 안 쓰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금이 없어서 증자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 사운드하운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몇몇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내지는 이제 그 목표 주가 변동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자 의견 관련해서 매수 의견이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목표가는 220불 유지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DBS를 통해서 매수 의견 발표, 목표가도 150불 유지가 되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커다란 타격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이제 작가들의 파업 소식과 배우들의 파업 소식, 최근에 있었던 마블 영화들의 생각보다 못했던 흥행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해서 디즈니가 현재 파이어 세일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가 있는 만큼 디즈니가 자사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만큼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틀란틱을 통해서 투자 의견도 하향이 되었으면 목표가도 아주 커다랗게 113불에서 76불로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고요. 인텔과 메타는 매수 의견 유지와 목표가도 35불과 360불로 유지가 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애플 서비스 이름을 기억 못했더니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샤잠 맞아요. 사운드 하운드를 옛날에 쓰다가 요즘에 애플에서 샤잠 서비스 해주니까 저도 지금 그거 쓰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애플이 다 하네요. 자 좋습니다. 애플은 저도 소식 한 가지가 있어서 이거 한번 화면 잠깐만 열어주시겠어요, PD님? 그 안 그래도 요즘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이 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로 가격은 지금 몇 년 동안 $999로 이제 고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 맥스 가격은
$1,099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모델 11때부터 2019년부터 계속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 가격이 좀 인상될 수 있다. 얼마나 인상될지 모르겠어요. $1,000 인상하려나? 1,000이란다. 100달러 인상하려나? 근데 어쨌든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애플 실적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이런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계속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정해 드렸고, 자, 다음으로 지금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 실적 발표된 기업들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3M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일단 있었는데요. 이 뭐 세 회사 다 IPS와 매출 세 개 다, 두 개 다 이제 비트를 하면서 상회를 하면서 예상 상회를 하면서 현재 장외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GM만이 장외에서 지금 여전히 움직임이 별로 없는 변동성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미난 건 버라이즌이 매출을 하회를 기록하고 EPS를 상회를 기록했는데 사실 매출 하회가 보통 EPS 상회보다 더 영향력이 큰데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요. 현재 버라이즌 관련해서 선반영된 기대감이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이제 가입자 수가 줄게 될 거다. 특히 1분기 때 8,000명의 후불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려가 표현이 되었었는데 반대로 현재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2.38%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장 마감된 직후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정리해 주셔야죠. 네, 현재 장 마감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감을 가진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이 그리고 스냅, 비자가 이렇게 네 개의 회사가 어닝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두 개의 주식, 구글과 마소가 포함된 만큼 내일 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이런 분들 꼭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으니까요. 한번 장 초반 분위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장이 시작하니까 약간의 보합권, 혼조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의 관망 심리가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나스닥 지수는 오늘 보시면요, 0.3% 정도 상승한 채 출발하고 있어요. 다우 지수가 약보합, 그리고 S&P 500 지수도 약보합인데 다우 지수가 어제까지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잖아요. 12거래일을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오늘 아마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크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종목별로 시장 전체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시면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여전히 괜찮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왼쪽 하단까지 쭉 대각선을 긋고 나면 왼쪽 위에가 기술주, 오른쪽 아래가 가치주 이렇게 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오랜만에 지금까지는 이제 다우 지수가 계속 잘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리밸런싱도 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다시 기술주 쪽으로 지금 상승세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1.5%, 테슬라가 0.9%, 메타가 1.4%,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강보합, 구글과 아마존도 강보합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뉴스와 함께 한번 보시죠. 사실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GM부터 한번 볼게요. GM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두 번째 가이던스, 올해로 두 번째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올해 분기 실적 발표를 두 번 했잖아요. 1분기하고 2분기 했는데 분기마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내놓은 이야기들을 보니까 비용 감축을 되게 잘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매출도 전년 대비 25% 급증했고, 그리고 이익도 전년 대비 52% 급증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볼트 EV 리콜에 대한 비용이 반영이 된 건 있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주가가 또 하락하고 있어요. GM이
한 3%,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소식만 좀 전해드리면 이제 상반기에는 GM이 전기차를 5만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10만 대 팔고 내년 상반기까지 40만 대, 그리고 2025년에는 연간 100만 대까지 판매하고 생산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번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전기차는 여러분 유명한 이 실버라도 EV, 그리고 블레이저 EV, 에퀴녹스 EV, 여기다 캐딜락까지 더하면 리릭 EV까지 이번 하반기에 전기차가 아마 7종인가가 나올 겁니다. GM에서.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만한 일인가 싶은데 어쨌든 하락하고는 있으니까 하반기 그 전기차들이 어떤 게 출시되는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GM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사실 그 실적 발표가 되자마자는 플러스권이었었고요. 그리고 장 출발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5%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따 유산남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렇게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GM의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기업은 바로 이 기업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이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사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진 않지만 저는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저는 비행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행기 되게 좋아해서.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도 이제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항공 열풍. 여기 보시면 에비에이션 붐이라고 썼습니다. 항공 열풍 때문에 2023년 이익 가이던스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보잉과 에어버스의 엔진을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2분기에만 신규 주문이 94억 달러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94억이면 천억 조 단위 넘게 2분기에만 신규 주문이 조 단위 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가한 수치를 보더라도 28% 증가했고요. 이익도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주문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제너럴 일렉트릭에는 실적에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너럴 일렉트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너럴 일렉트릭 많이 올라가네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확실히 좀 좋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6.8% 지금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의 종목만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GM부터 여쭤볼게요. 유산남님, 사실 저도 GM의 실적을 보고 나서 이거 그렇게 떨어질 만한 실적이 아닌데 주가가 하락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GM 관련해서는 어닝 관련해서 나쁘게 볼 부분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반영 자체가 최근엔 GM의 주가가 5월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GM이 여태까지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나 이제 어닝 관련해서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반대로 악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반영이 너무 높게 잡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포럼 내에서도 의문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정확히 무슨 뉴스인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도로 도대체 지금 무슨 사태인지 파악이 안 된다 정도로 지금 현재 포럼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잘못 파악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선반영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너무 높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좀 시장에서 짚어볼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큰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일이 FOMC다 보니까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던 섹터들도 요즘에는 뭐 또 최근에 요즘 빅테크들이 조금 나스닥 리밸런싱 관련해서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마 오늘 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애플, 구글, 마소, 메타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우주 쪽, 인더스트리얼 아니면은 뭐 방산주 쪽들이 요즘에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뭐 어디로 가는지 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지금 공격을 하는 수단이 요즘 드론 쪽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런 방산주 쪽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지금 12%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제가 실적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 나왔는데 제가 실적을 보고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방송 중에. 근데 어쨌든 실적이 좀 안 좋았나 봐요. 12% 넘게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선남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저희에게는 내일 아침이고 유선남님께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실적 나오면 잘 정리해주고 계셨다가 내일 또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유선남님 보내드리고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FOMC도 있고 내일 그 주요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은 혼조세의 시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도 저희는 좋은 소식, 좋은 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